무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에 결혼 7년차 남자입니다.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할 그럴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처음 같은 직장에서 만나 공통점이 많은 서로의 모습에 끌려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저도 둘 다 내성적이어서 누구 앞에서 싫은 소리 한마디조차 하지 못하는 성격 탓에 친구도 없어서 서로 많이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만나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다 보니 아무래도 회사 내에서 불편한 시선들도 있고 소심한 성격에 그런 불편한 눈들을 보며 직장 생활을 이어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 아내는 결혼 후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직을 고려했으나 나이도 있고 결혼을 한 유부녀다 보니 받아주는 곳이 없더군요. 그냥 이참에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아내에게 이제 일을 그만하고 쉬라고 했습니다. 형편만 넉넉했다면 저 역시도 아내가 전업하기를 희망했던 터라 이르지만 잘 됐다 싶어서 일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아내도 일찍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한 탓에 난생 처음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집에서 편하게 쉬는 걸 반겨했습니다. 쉬는 것도 몇 달은 즐거웠지만 아내는 금세 무료해했습니다. 남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었기에 매일 집에만 있으니 많이 갑갑하고 퇴근하는 저를 기다리기만 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워보면 어떠냐는 식으로 제가 먼저 권유했습니다. 그 당시 제 생각으로는 강아지 때문에 가족끼리 대화할 이야깃거리도 많아져 화목해지기도 하고 산책을 매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집에서 나오지 않는 아내가 바깥을 다니면서 기분 전환도 하고 건강도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강아지를 싫어하지도 않지만 그다지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던 건 또 아니어서 망설이다가 본인도 갑갑한 일상에 실증을 느꼈는지 저희는 곧 데려올 강아지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그 순간에 우연히 제 지인이 강아지 새끼를 낳았는데 분양받을 사람을 찾고 있어 냉큼 제가 데려오겠다 라고 말하고 데려와 버렸습니다. 마치 저희가 찾던 순간에 눈앞에 나타난 아이라 운명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 그렇게 막무가내로 데려왔던 것 같습니다. 처음 데려올 때 4개월 말티즈였고 이름은 구름이라고 붙여줬습니다. 둘 다 강아지를 처음 키워보기도 했고 평소에 강아지를 만져본 적도 없던 저는 무작정 구름이를 데려오고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아이라 사료를 물에 불려서 줘야 하는지도 몰라 건식 사료를 그냥 줬다가 토하는 바람에 아내랑 울면서 병원에 뛰쳐갔던 적도 있었고 발톱을 자르다 깊게 잘랐는지 피가 나면서 깨갱하는 소리에 또 병원에 달려가기도 하면서 구름이에 대해 조금씩 공부하고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소변도 못 가리고 조금만 사료량이 달라지거나 바뀌면 토하기도 하면서 저희 부부의 애간장을 녹이던 구름이가 나이가 차츰 들어가면서 그렇게 예뻐지는 게 신기했습니다. 힘들게 퇴근하고 들어오면 몇 시이건 가장 먼저 달려와서 반겨주고 집에서 항상 제 배 위에 올라와 잠이 드는 구름이를 보며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제 자식 같더군요.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만날 사람도 없이 혼자 집에서 TV나 보던 아내가 이제는 구름이가 생기고서부터는 산책도 다니고 또 그러면서 강아지를 키우는 다른 분들과 편하게 이야기도 하고 구름이 때문에 집에서 웃음이 마를 날이 없어지니 그렇게 밝아지는 아내를 보며 저 또한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저희가 아이를 갖기로 한 뒤에 생겼습니다. 결혼 초기에 넉넉하지 못한 형편은 시간이 지나면서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급여도 올라가기도 하며 빚도 하나씩 갚다 보니 여유도 생겼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결혼한 지 6년이 지나서 아내도 저도 나이가 들어 더 늦추다가는 아이를 원해도 갖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주변에서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는 질문에 돌려 말하는 것도 지치기도 했고요. 낳을 수 있는데 낳지 않는 것과 이제 더 이상 원해도 가질 수 없다는 건 참 큰 차이 같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아내와 상의한 끝에 더 늦기 전에 아이를 갖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동안 피임을 했기 때문에 임신이 안 되었던 거지 갖기로 마음만 먹으면 쉽게 가질 거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노력을 해도 아이가 잘 생기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부부가 나이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노력이 2년을 넘어가니 많이 지쳐갈 때쯤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완강히 병원에 가는 걸 거부하더군요. 자기가 문제 있는 것처럼 취급당하는 게 싫다면서 거부를 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하는 제게 아내가 한참을 뜸을 들이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다만 우리 아이를 위해서 같이 검진을 받고 조금 더 노력해보자는 거야. 아니야, 갈 필요가 없어.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왜? 나 당신한테 말하지 못했던 게 있는데 나 사실 불임수술 받았어. 임신을 하려고 노력 중인데 불임수술이라니.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임수술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더 이상은 거짓말 못하겠어. 작년에 생리가 없어 테스트기를 했는데 2줄이 나오더라. 그런데 그 순간에 기뻐야 하는데 순간 구름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평소에도 강아지를 싫어하는 우리 엄마 생각도 났고 그냥 아이가 생기면서 바뀌게 되는 내 생활들을 자꾸 생각하게 됐어. 임신을 했었다고?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나는 지금 생활에 너무 만족하고 있고 구름이야 당신이 함께 있는 집이 좋아. 그런데 아이가 생기게 되면 지금과 같은 행복을 다시 못 느낄 것 같아. 사실 아이가 생기게 되면 우리 엄마는 구름이 다른 데 보내라고 할 거고 오빠 집에서도 애랑 걔는 같이 못 키운다고 하잖아. 우리 구름이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얘는 다른 집에 가서 못 사는 애야. 아니 그래서 지금 임신을 했는데 혼자 수술을 했다는 말이 맞냐고. 그래. 아내는 구름이를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한다는 게 싫기도 하고 만약 구름이를 계속 데리고 키운다고 해도 아이와 구름이 모두에게 사랑을 주며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저 몰래 수술까지 받고 왔다더군요. 그리고 아이를 가질 생각을 접고 불임수술까지 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도대체 구름이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겠다니 그리고 잘 키울까 걱정이 된다고 한들 수술까지 결심한 아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 몰래 아이까지 수술을 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아내가 혼자 고생을 하고 건강까지도 걱정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게 맞지만 그보다 그 당시에는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아이를 지운 아내가 너무 미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큰일들을 저와 이야기 한 번 없이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름이는 그렇게 끔찍히 아끼면서 그보다 더 소중한 우리 부부의 아이의 생명이 그렇게 아내에게는 가볍게 느껴질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나고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애초에 아이를 갖기 싫었었다면 저와 상의라도 하고 서로 조율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물론 아이를 제가 낳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내의 의견이 무조건 먼저 고려돼야 하는 건 맞지만 이런 일방적인 아내의 행동이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또한 이제 다시는 우리 부부의 아이를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답답하고 가슴이 아려옵니다. 어떻게 지금이라도 이야기를 하고 설득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아내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지금 이렇게 행복하니 이렇게만 계속 지내자고. 괜히 그런 일이 있고 나니 구름이도 저는 보기가 싫습니다. 우리 부부의 문제이지만 괜히 구름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만 같고 처음 구름이를 데려오자고 이야기를 꺼내고 데려온 제가 너무 후회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런 일로 몇 번 대화를 이후에 했었지만 오히려 아내는 아이에게 집착하는 제 모습이 너무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지 네 애를 낳기 위해서 결혼한 건 아니지 않냐며 묻는 아내에게 저는 더 이상 설명하기도 싫고 지쳐만 갑니다. 현재는 아내가 이런 불편한 관계 속에 집에 있기 싫다며 구름이를 데리고 친정에서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매번 반기던 아내와 구름이가 없으니 매일매일이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차라리 아이를 포기하고 아내에게 용서라도 구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존재도 몰랐던 우리 아이가 먼저 생각이 나서 차마 그렇게 아내에게 말은 못하겠더군요. 막막하고 적적한 마음에 반차를 쓰고 휑한 집에 들어와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